자, 전국의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4월 2일 유수의 수업 뉴스 유파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4월이 됐어요. 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공고 소식이 아직까지 공고 소식이 감감무 소식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시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께 뭔가 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오늘 여기저기 연락도 취해보고 또 정보를 좀 구해봤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확실한 정보는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인원 최종 점검 중이다라고 하는 정도만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마 이제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요소들, 그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우정사업본부의 뭐 적자 누적이라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뉴스들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다가 뭐 선발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러한 걱정도 막 또 당연히 불안하니까 들 수밖에 없고 하시겠지만 그런 걱정까지는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인원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정년퇴직자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용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채용을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데 자꾸 이제 언론에서 이 좀 안 좋은 면들을 자꾸 이제 너무 부각을 시키고 공격적인 좀 기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오늘 우정 노조 쪽으로도 한번 연락을 해서 좀 의견을 들어봤는데. 최대한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 당연히 노조 측에서는 많이 뽑아달라, 결혼 충원을 많이 해달라라고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근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 시험이 없다거나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걱정, 불필요한 걱정까지 사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속 시원히 빨리 좀 공고가 났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언제까지 공고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고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올해 안으로 채용 시험을 선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늦어지지는 않겠죠. 그렇다 보면 지금 최종 어떤 그 채용 인원이나 이런 것들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결정되고 하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침착하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얄미울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평정심 유지하시면서 전 좀 반문을 하고 싶어요. 공고만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면 물론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내가 지금 당장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걸 생각하셔야죠. 내일 당장 공고가 난다면 홀가분할까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물론 누구나 다 불안하고 지금 나야 될 공고는 안 나오고 얼마나 뽑을까 또 이러다가 우리 지역은 안 뽑는 거 아닐까 막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리직 수험은 시험 공부는 그거도 포함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얼마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잘 이겨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전 계리직 시험 어떤 연도보다 그나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그나마 덜 받고 계신 거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도 아닌 위로를 해드리고 참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저도 답답합니다. 이게 차라리 그냥 매년 시험 보냐 안 보냐 이런 걱정 없이 국가직 지방직 시험처럼 그냥 딱 고정적으로 언제 몇 월에 시험을 시행한다. 인원만 조정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저도 참 답답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협조돼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이전부터 우정사업본부가 그걸 계속 생각은 했지만 아직까지 이걸 구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우정사업본부에 부정적 뉴스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너무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인원을 축소해서 선발하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이 드는 것이지 저는 공고가 언제 나느냐 이거 가지고 걱정을 하진 않아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처럼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빨리 저도 홀가분하게 그냥 차라리 공고 나고 막 그냥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공고는 곧 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선발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 지역에 얼마나 선발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빨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냥 명확한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저도 참 답답하고요. 자, 그렇지만 이것을 여러분들 너무 이 공고에 이렇게 그 소식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자, 안타깝지만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기내식 시험 소식 빨간 우체통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합격자분 연결할 건데 오늘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 여성 합격자분들을 연결했었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남성 합격자분들도 또 기다리시고 계실 것 같아서 자, 합격자분 중에 남성분 한 분을 연결해서 통화하는 인터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저는 잘 들립니다. 지금 퇴근 중이시라고요? 예, 퇴근하는 중간에 잠깐 조용한 곳으로 와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8시 조금 넘었는데 퇴근을 예. 오늘 굉장히 늦게 퇴근하셨네요? 보통 저희가 이제 한 7시 네네. 예, 정도에 퇴근을 합니다. 7시 정도에. 예. 혹시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지역이나 뭐 성함 말씀 안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예. 저는 경인 지역 이제 합격자고요. 네. 지금 성남 쪽에 우체국에서 영업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 쪽에서 근무하고 계시군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아마 남성 합격자분을 연결해서 지금 수험생분들 중에 남성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은 38이고요. 30대 후반이시네요. 예, 합격은 37에 했죠. 예. 예, 작년 합격하셨으니까요. 예. 지금 그러면은 근무하시는 거는 금융 쪽인가요? 우편 쪽인가요? 저는 우편 창구에 있습니다. 우편창구. 우편창구에 그 남성분들이 지금 많이 두려워들 하시는 게 예. 이게 무거운 거 많이 들고 힘들고 예. 막 그런 거 아닌가 이제 그 부분을 많이들 좀 걱정들 하시거든요. 어떠세요? 예. 그게 뭐 모든 우체국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저희는 남녀 구분 없이 네. 서로 다 도와주고 들고 합니다. 너무 무거운 경우에는 남자들이 들고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남녀 구분이 없고요. 아, 예. 그리고 관내에 있는 관내 우체국을 봤을 때 여자분들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물류센터에서 이제 택배 상하차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네. 그 하루 받았던 물량을 그 이제 총괄 우체국 우편 차량들이 실으러 오니까 네. 그걸 실어주는 정도의 이제 업무는 있을 수 있고요. 네. 예, 제가 일하는 곳은 총괄이라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팔레트에 이제 짐을 실어서 발착장으로 이제 내보내주면 거기까지만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물류센터, 택배 상하차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뭐 어느 곳에 이제 근무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편차가 있긴 하겠는데 예. 공부하시는 단계에서 뭐 그 부분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제가 느낀 바로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예.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다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막 이제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예. 근데 이렇게 막 걱정하시는 만큼의 그런 뭐 어떤 택배 상하차라거나 이런 정도의 노동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공부 준비하신 지는 어느 정도 준비하셨어요? 제가 2016년 12월에 한국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시험을 준비를 시작을 했고 총 한 1년 8개월? 1년 1년 10개월 정도. 예. 8개월. 2016년도 시험 거의 뭐 그냥 끝날 지점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 2016년도는 최종 합격자가 난 이후 그러니까 난 이후. 12월부터 예. 예. 그러면 예. 공부하신 기간은 꽤 되셨네요. 예. 일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다 던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조금 길면서 조금 지치기도 하고 힘드신 과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슬럼프라든지 뭐 그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우선 제일 걱정이었던 건 이제 시험이 과연 있을까. 네.
아무래도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는 이미 시험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사실 힘들었고요, 심적으로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공식적으로 답변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하는 데까지 하겠다. 네. 중간에 포기는 없다. 요 심정으로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이겨냈던 것 같고요. 네. 공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는 제가 원래 조금 잘하는 과목이고 원래 관심도 많았던 과목이라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네. 커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접하는 과목이니까 당연히 이제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네. 보고 나서 돌아보면 까먹고 보고 돌아보면 까먹고 했는데 저는 우선 인정을 조금 했습니다. 내가 처음 하는 이 과목이 어려운 과목인데 당연히 처음부터 잘할 수 없다. 네. 뭐 이런 건 당연하다. 그 상황을 좀 인정을 하고 하나하나 밟아 나간다. 뭐 그런 생각. 그리고 내가 시험 치는 그날만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 그 전날까지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네.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심적으로는. 음. 이게 합격자분들 통화해 보면 제가 항상 드리고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예, 저도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아직 완성된 거 아니니까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단계에서 이제 막 문제 안 풀리고 점수 예, 안 나오고 이러면 이제 막 걱정들 하세요. 예, 그럼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마지막까지 완성시키는 게 중요하지. 제가 시험장 가시기 전날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내일까지만 아시면 된다고 예, 위로를 해드리. 그게 위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렇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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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아직 시험 공고도 안 난 상태인데 문제 풀이 들어가서 문제 안 풀린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해서 또 문제 풀 과정에 가서 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아까 그 커밀 같은 경우도 그런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어려우면 전공자가 예, 아닌 이상 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누구나 그렇게 느끼니까요. 아마 그 연수원 가셔도 보셨겠지만 대부분 합격자분들이 물론 전산 전공을 하셨다거나 연관성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뭐 주부분들이나 또 커밀과 예. 전혀 무관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아마 뭐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분들이 다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으셨을 거고 이 공무원 시험이 뭐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나 고통 없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공무원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네, 다 이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이제 마지막 그 한순간을 위해서 당일날 네, 이렇게 준비해서 네. 딱 그날 가르쳐져서 그 조금의 운도 따라준다면 예, 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점수 하나에 너무 조금 기뻐했다가 좀 우울해했다가 네, 맞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정말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시험 당일날 들어갈 때에 나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왜 그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점수 안 나오던 분들이 예,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 많고, 예, 그때 탑순위 안에 들어가는 아주 뭐 심지어는 만점 가까이 받고 그러던 분들 중에도 떨어지는 분들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아직 공고가 안 났다는 거는 적어도 한 90일 이상은 남은 거기 때문에 예, 벌써부터 막 점수 안 나오고 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이제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예. 많이들 고민을 하시고, 저도 이렇게 항상 그렇게 댓글을 달아드리고는 있는데, 네, 본인들은 아무래도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확인도 좀 받으시고 싶고, 위로도 받으시고 싶고, 네,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거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털고 공부를 하시고, 그 시간도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냉철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죠? 그런 고민하는 시간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아까울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람이다 보니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점수 안 나오면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좌절감 들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건데 예, 예. 그것을 어떻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공무원 수험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마음가짐이 일단 잘 돼야, 네. 이제 머리도 정리가 되고, 자연스럽게 집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떤 부분보다 더 중요하다면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이. 커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이 한 번에 꼼꼼히 보는 방법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이제 여러 번 다독을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뭐
당연히 이제 다독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처음 시작했을 때가 제가 이제 2017년 한 여름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는 복습조차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과목이고 그때는 직장 생활과 병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도 여유롭지 않고 이러니까 그냥 들었습니다. 정규 이론 듣고 기출 문제 듣고 그리고 기출 문제 다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조금씩 한두 문제 풀어보기도 하고 유독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몇 달 동안 공부를 하고 본격적으로 했던 건 이제 작년 정규 이론 과정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했는데 처음 들을 때는 이제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넘기고 본격적인 공부는 이제 기출 문제를 다 듣고 제가 풀어보고 모르는 부분은 이제 좀 깊이 파고들어서 보고 아는 부분은 조금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예. 게 예, 항상 합격하신 분들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험생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는 것도 똑같고 보면은 이게 물론 이제 공부가 왕도는 없지만 시험 공부로 고득점하기 위한 전략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과정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항상 그렇게 강조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거 유파발 듣고 계신 분들 이게 너무 똑같은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해주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재미없어질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 진리거든요. 이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너무 강의에 의존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고 예, 이게 스스로 좀 아까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스스로 어려운 문제들 막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정말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그렇죠. 그냥 생략해버리고 강의만 딱 듣고 강의 다 들었으니까 막 당연히 점수가 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게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거다라고 제가 항상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예. 예, 똑같은 과정으로 역시 하셨네요. 예, 원래 제가 뭐 다른 분들 공부하는 것도 이제 보고 네,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 해주셨고 해서 네, 그 영향도 있고요. 공부에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 두 가지는 공통점이 아닐까 싶은 게 이제 죽을 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 네. 그리고 책을 많이 봤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어느 누구라도 합격생이라면 거의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겠네요. 죽을 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 그죠? 예, 저는 최근에는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쓰면서 댓글을 달아드린 적이 있는데 네, 단순히 열심히 한다 이렇게는 사실 감이 잘 안 오니까 내가 이거에 모든 걸 걸고 이 공부를 하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럴 정도로 각오를 다지시고 하신 분들이 아마 합격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게 뭐 누구나 열심히는 하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하느냐. 지금 유파발 보고 계신 분들도 나도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반성을 또 해보시는 시간도 합격자분이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물론 시험이라고 하는 게 운도 따르긴 해야 해요, 그죠? 운도 예, 분명히 당연히 당일날 그렇죠.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운도 따라야 되지만 준비된 사람한테 운이 오지. 예, 그냥 그렇죠. 무작정 하지도 않고 가서 운만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극히 희박한 거고 대부분의 합격자분들은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간절히 노력하시고 거기에 또 운이 따라서 합격을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지금 유파발 듣고 계신 분들은 시험 공고 나야 되는데 시험 공고도 안 나고 있고 이래서 굉장히 지금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민감하신 상태이기도 하고 힘든 상태인 거는 분명히 알아요. 그렇지만 이 선배 합격자분들 누구나 그런 과정을 안 겪으신 분들이 없어요. 아마 이전 2018년도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아까 왜 그 시험 없어진다 이런 소문 있었다라 그러셨잖아요. 매년 그런 소문 있고 제가 시험 있을 거다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공고 나기 전까지는 그런 걸로 스트레스 엄청 받아야 되고 예, 오히려 올해 2019년도는 미리 시험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줘서 예, 그나마 그런 스트레스를 덜 받고 계신 건데 문제는 이제 공고가 날 시점이 됐는데 3월이면 나지 않겠느냐 했는데 3월 다 지나갔고 또 4월이 오고 이러니까 계속 공고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이러다가 안 뽑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제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불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너무 불필요한 걱정은 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곧 공고 나겠죠. 올해 안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혹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 없나요? 우정사업본부 내에서?
이게 뚜렷이 알고 계신 분이 없으니까 뭐 막 그렇죠. 의외로 많이 뽑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 뭐 생각보다 작년에 너무 많이 뽑았기 때문에 네, 예, 뭐 엄청 많이 뽑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또 이야기도 있고 네, 예, 저희도 막 이렇게 공고가 저희한테 뭐 알려주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요, 이 네, 부분을. 네. 예, 저희도 뭐 어떤 분은 뭐 많이 뽑는다, 어떤 분은 뭐 좀 적정선에서 뽑는다, 아니면 좀 조금 뽑는다 이런 말들이 너무 하시는 분마다 말씀이 달라서 그리고 이제 어떤 분한테 듣느냐에 따라서 좀 이야기가 다르고 아마 아마 내부적으로도 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시험 그쪽 담당하시는 그 담당자 몇 그렇죠. 명만 알고 있지. 사실은 근데 전체적 분위기가 예, 요즘 분위기 어떤가요? 요즘 언론에서 보면은 우정사업본부 예. 내일 당장 망할 것처럼 막 언론에서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데 아, 정말 예. 그래요? 그게 아무래도 일반 공무원이라 우정사업본부 자체에 속해 있는 행정직, 우정직, 그 외에 모든 비정규직까지 다 해서 조금 특이한 점은 있습니다. 어떤 국민, 점인가요? 국민의 세금으로 보통 이제 운영이 되는데 공무원이 네.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은 음.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 우편과 금융에서 네. 발생한 수입으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전세적인 추세에서 우편이 이제 적자로 돌아서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매년 적자가 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이제 다른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무조건 그 세금으로 돈을 받는 이거랑은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바로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망한다. 이것도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서 그런 네. 부분은 예 어, 그렇게 막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질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농담으로 저는 제가 안 하긴 그거는 여쭤본 하거든요. 거고, 예, 예, 우정사본부가 뭐 한두 해에 있던 어떤 조직도 아니고 그렇게 뭐 작은 조직도 아닌데 어디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요즘 언론 보면은 이제 예, 막 적자 누적, 물론 이제 적자가 많이 아무래도 예, 우편 쪽이 감소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예, 그런 부분으로 인한 적자가 많이 있는 건 알겠는데 너무나 막 요즘 우정사업본부로 검색을 한번 쭉 신문기사 검색해 보면 예, 굉장히 많은 그런 글들이 올라와서 예, 근데 사실 우정사업본부라고 하는 기관이 어떤 영리 단체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예, 어떤 그 보편적 어떤 우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예, 그러한 역할들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물론 너무 적자가 누적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적자를 줄여나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는 하겠으나 예, 마치 막 언론에서 막 당장 우정사업본부 어떻게 되는 것처럼 아, 이렇게 자꾸 기사가 나오니까 예, 이제 수험생분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자꾸 이제 적자 난다는데 그럼 안 뽑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고가 날 시점이 됐는데 안 나오니까 지금 뭐 음, 당연히 불안하고 공부 잘 안 되시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이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예, 심정은 이해가 가죠. 예. 뭐 겪으셨으니까요. 그죠? 예, 예, 근데 오히려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지금 2019년도 수험생 여러분들보다 선배 합격자분들은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시험 전에. 그래서 이제 계리직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야 하는 그것조차도 잘 과정으로 여겨야 하는 이제 그러한 직렬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긴 잘 예, 저도 되겠죠. 뭐 열심히들 하시고 지금 그 우정사업본부장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님이 취임하시고 예,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4차 산업 네,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 뭐 사업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가장 말단에서 이제 창구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게 뭐 저한테 와닿거나 뭐 그렇죠. 그런 건 아직은 아니라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집배원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그게 와닿는 부분이 불편한 점, 좋은 점 네, 다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저한테는 직접 와닿는 건 없는데 이제 그렇죠. 많은 부분들을 하고 계신 어,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예, 그렇게 막 와닿을 정도로 그렇게 그 일이 많이 추진됐다거나 예, 취임하시고 오랫동안 그걸 이렇게 앉아 그런 단계도 아직 아니잖아요.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새로운 시범 단계죠 시도들을 대부분 사업이. 시도하고 있는 예, 단계고 그럼 조금 더 지켜봐 주고 뭔가 좀 성과가 날 수 있게끔 물론 일이라고 하는 게 진행되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이제 또 부작용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제 예, 그런 부분들도 또 이제 새롭게 의견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는 예. 좀 그런 어떠한 저희가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 좀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너무 공격적이지 않나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언론은 좀 자극적으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네,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들을 너무 신경 쓰시는 건,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도 2016년 12월부터 했기 때문에 2018년 3월이었나요? 2월이었나요? 그 시험이 있다라고 이제 공고가 날 때까지 그렇죠. 3월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을 보낸 건데 어떻게 보면 1년 이상 저는 이제 보낸 거니까 그 기간을 다 따지면 공고 날 때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죠? 스트레스 예, 받고 막 시험 없어진다더라, 안 뽑는다더라, 막 별별 소문 예. 다 들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크게 그 부분을 간혹 언제 공고가 나지 이 생각은 한 적은 있지만 거기에 막 너무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그쪽으로 신경을 좀 꺼두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예, 저도 지금 수험생분들께 요런 면을 좀 본받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차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합격자분들은 그 더 긴 시간 동안 더 불안한 감으로 그걸 잘 이겨내신 거란 말이에요. 올해 2019년도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리 시험 있을 거라고 사전 공고까지 해줬고 우금 자료도 미리 발표도 해줬고 이 정도면은 지금 너무 이렇게 공고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어차피 공고가 막 몇 개월 뒤로 미뤄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시험을 그렇죠. 본다라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좀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면 공부하신 과정에서 보면 한국사는 어느 정도 기본이 좀 있으신 상태였고 커미를 2017년도 때부터 시작하셨으면 한 1년 정도 커미를 하셨겠네요. 그죠? 예, 거의 1년 정도 했습니다. 우금은 언제 시작하셨나요? 우금은 이제 그 개정판 나오기 전에 강의 한번 올려주셨던 걸 네네. 그것도 이제 복습 없이 그냥 어떤 과목인지 어차피 새로 개정판이 나올 걸 알고 있었으니까 네. 어떤 건지 한번 느낌은 봐야겠다 네. 해서 그냥 복습 없이 강의만 쭉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 그리고 발표되기 전에요. 예, 아, 그리고 이제 자료 발표 나고 개정된 강의 올라올 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 복습 없이 한번 들었던 것도 꽤나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본격적인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겠죠. 전체적인 숲을 한번 보고 들어간 거니까요. 그죠? 예. 혹시 우금 공부 뭐 노하우라든지 뭐 나만의 뭐 노하우 이렇게 좀 공부하니까 좀 우금이 그래도 지금 올해는 우금도 많이들 힘들어들 하세요. 지금 너무 내용이 추가가 많이 돼서. 예, 많이 추가됐다고 그렇게 저도 이제 그 이제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보긴 했는데 네. 사실 본인만의 노하우 같은 거 좀 추천해 주실 공부 방법 이런 거 좀 없을까요? 오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저는 이제 객관식 시험 자체를 놓고 볼 때 네. 내가 100% 모든 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다 외워야 된다. 저는 그런 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주관식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문제에서 봤을 때 구분만 할 수 있을 정도면 머릿속에서 100%그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더라도 문제나 그 밑에 보기를 봤을 때 내가 그걸 알 수 있는 정도만 익힌다면 네. 구분만 할 수 있다면 문제는 풀 수 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편이라서 이제 뭐 두 문자만 따서 전체적으로 다 외워놓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건 나중에 한다든지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부담 안 가지고. 완벽하게 외운다기보다는 어차피 네. 이게 찍어서 맞춘다는 것도 찍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예, 객관식이니까요. 예, 전혀 모르고 찍는 거하고 어느 정도 내용을 안 상태에서 찍는 거하고는 예. 분명히 또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겠네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우금 자료나 이런 거 보면 막막하잖아요. 뭐가 중요한 네. 건지 도대체 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막막한데 예. 기출을 유형을 보시면서 내용을 보셨나요? 아니면 기출은 나중에 하시고 다 내용 정리하시고 기출을 보셨나요? 그냥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교재를 보면서 그때그때 그 챕터마다 실려있는 기출 문제를 저는 봤는데 네. 우금은 아무래도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매번 개정되면서 비슷한 내용에서도 개정이 돼서 답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네. 다른 두 과목에 비해서는 기출을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두 과목에 비해서는 그냥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네네. 예, 그 정도로만 비중을 두고 그걸 좀 더 파고들어서 공부를 한다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금은 어차피 또 기출도 바뀌니까요. 내용에 따라서.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어쨌든 준비가 잘 되셨네요. 한국사가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 일반도 시작하시고 한 1년 가까이 공부를 하시고 예. 우금도 미리 한 번 정도 돌려보신 다음에 이제 자료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컴이라고 한국사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금 공부하실 때 큰 부담을 좀 덜 느끼셨겠네요. 그죠? 저는 조금 생각을 했던 게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저도 무슨 말인지도 도저히 모르겠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다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이제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이제 100번 정도 읽으면 네. 이해가 된다. 내용을 몰라도. 예전에 어떤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네. 좀 편하게 생각했으면 지금 이해 안 돼도 계속 보다 보면 이해가 될 거고 정 안 되면 이게 암기 과목이라고 하니까 내가 외워서라도 풀겠다 문제를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는 방향으로. 예. 상당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역시 긍정적 사고가 보이네요. 예.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시고 예.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뭐 다음에 다시 반복하면서 뭔가 좀 익혀 나가자 예. 이런 식으로 또 공부를 하셨다는 것 같고요, 그죠? 예. 예. 대부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합격자분들 대부분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거고. 예. 그래서 저도 항상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 게 너무 한 번에 모든 걸 한 번에 외우려고 노력하시지 말라. 계속 제가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또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좀 받아들여지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제가 아무리 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렇게 그 한 번에 이해하려고 암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전에 몰랐던 것들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막 이런 연결고리들도 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가장 좋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출문제, 물론 이제 우금은 조금 다르지만 한국사나 커밀은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이런 게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 정리해 나가시고 예. 이제 그런 과정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계속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저는 제 개인적인 공부 방법은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거든요. 네, 저는 워낙 좀 중구난방으로 네, 문제도 봤다가 이론도 봤다가 하는 경향도 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론을 하는 거는 이렇게 머리에 넣는 거고 문제를 보면서 소화를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면도 좀 있어서 너무 막 이론만 보다가 잘 안 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이제 그런 문제들도 조금 정도는 보면서 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외웠는데 그런 것도 있고 전혀 이해 안 됐던 부분이 문제를 보면서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기출도 좀 병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봐주는 게 문제도 조금씩 풀어주면서 그런 것도 좀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내용만 또 보다 보면은 지겨워요. 중간중간 예. 또 문제 봐야 내가 이 내용에서 봤던 것들이 이론에서 본 것이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풀면서 재미를 느껴가면서 좀 다양하게 해야 지루하지 않게 좀 어려운 걸 이겨낼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예, 예.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 합격자 멘토링이라고 하는 메뉴도 사실 처음 제안을 해주셔서 예. 이제 다른 합격자분들도 몇 분이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사실 저는 이 합격하시고 바쁘실 텐데 그런 이제 답변도 달아주시고 막 이런다는 게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감히 그러면 굉장히 좋겠지만 생각은 있었지만 감히 이렇게 할 생각을 못했었는데 처음 제안을 해주셨고 또 여러 합격자분들이 그런 제안들을 해주셔서 예. 굉장히 지금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닙니다. 이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혹시 지금 여친분과 ING신가요? 아니면 예, 지금 아직 잘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ING 계속 예. 그러면 편하게 질문 드려도 되겠네요. 예. 저는 혹시라도 이제 천안에서 그때 뵙고 이제 처음 또 통화를 드리는 거라 혹시라도 또 그 사이에 다른 변화가 있었을까봐 예. 잘 계시나요? 예, 뭐 조금 이제 처음 하는 업무다 보니까 네네. 서로 조금 힘들긴 해도 서로 이제 격려하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청하시고 계신 수험생분들은 무슨 소리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분도 계리직 합격하셨죠? 예, 이번에 같이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금융 쪽에서 근무하세요? 우편 쪽에서 근무하세요? 여자친구분은요? 금융도 아니고 우편도 아니고 이제 보험지급심사과라고 보험 지급심사과라고 있는데 지급심사과 이제 심사지급과인지 저도 좀 헷갈리는데 네, 이제 우체국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청구를 했을 때 네. 그걸 종합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해서 또 위로 심사를 올리고 일정 부분 이제 처리도 하기도 하는 네. 예, 조금 이제 어려운 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특이한 또 업무를 맡으셨네요, 그죠?
아마 한 명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예, 네. 야, 두 분이 함께 준비하시고 두 분이 함께 합격하신 아주 또 특이한 케이스라. 근데 또 혹시라도 그 사이에 또 옛 여자친구가 되셨을까봐. 예, 그래서 다행히 잘 만나고 조심스럽게 있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안부 좀 꼭 예, 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 처음 전화를 드렸다가 다시 통화를 시도한 거거든요. 퇴근하시는 예, 길이었고 지금도 지금 예, 퇴근하시는 길에 좀 조용한 곳으로 옮기셔서 통화를 해주신 건데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피곤하신데 이렇게 통화 길게 또 해주시고 이런 게 쉽지 않은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아유 아닙니다. 이게 참 합격자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어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 스트레스 굉장히 받고 있거든요. 공부도 안 나고 막 이제는 지칠 때도 조금 됐고요. 예, 좀 격려나 응원의 말씀, 좀 꼭 예, 하고 싶었던 말씀 이런 거 있으면 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고, 똑같이 좀 힘든 부분도 있었고 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합격생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이겨내고 합격을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힘든 과정은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중간 과정이라고, 약간의 힘든 시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 좋겠고, 지금 기출 문제를 풀어보거나 다른 문제를 풀어보고 그런 부분에서 한 문제 한 문제에 너무 반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시험을 보는 그날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시험 당일 내가 시험지를 받고 그 시험지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할 것만 하겠다, 나는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진짜 죽을 만큼 열심히 하시면 모두가 생각하시는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모두 힘내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아프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 이 합격자분들하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참 말씀들을 잘하세요.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이게 좀 뭔가 긍정적 에너지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이게 뭐 부정적이라거나 그렇게 뭐 좀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자꾸 바라본다거나 그런 분들이 안 계시고, 예. 대부분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밝고 이런 예. 분들이 많이 합격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연수원에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좀 밝아 보이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저번에 저 연수원에서 저희 만나 뵀을 때 제가 예. 그때 그 말씀 드렸는데 정말 밝고 막 에너지를 받으러 왔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다들 굉장히 밝으시잖아요. 그렇죠? 합격자분들. 예. 그게 공통점이 물론 이제 합격하고 온 자리니까 예. 즐겁기는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이렇게 대화해보고 해보면은 굉장히 밝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 되더라. 그래서 예. 좀 우리 지금 수험생분들도 물론 다들 힘드시고 이제 그러시겠지만 잘들 긍정적 마인드로 이겨내시고 너무 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털털한 그런 이제 면이라고 해야 예. 될까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민감하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과정을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 글자라도 더 볼 수 있고. 예. 다시 한번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전 또 그 합격자 멘토링 메뉴 이렇게 또 제안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또 예. 하여튼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오늘 전화 연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예. 빨리 저녁은 드셨어요? 아니,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 원래 아유. 이 시간에 제가 저녁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서. 그러세요. 예. 이거 저 때문에 괜히 이거 퇴근도 아닙니다. 늦춰지고 예. 조심해서 빨리 이제 돌아가셔서 식사하시고요. 예. 예, 오늘 전화 연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셨다가 예. 합격자 전화 인터뷰 하시는 분들은 제 전화번호를 아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예. 가끔이라도 전화도 한번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혹시 두 분 좋은 소식 있으시면 예. 저를 꼭 초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끝까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 잘 되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열일제치고 꼭 예. 뵈러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오늘 합격자 전화 연결은 처음으로 이제 남성 합격자분을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제 차분하시면서도 뭔가 좀 여유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긍정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들. 사실 저도 뭐 여러분들 긍정적 생각으로 좀 이렇게 털털하게 넘기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저도 스트레스 받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습니까? 사실 말이 쉽지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거지 누구나 다 이 시간은 힘들어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수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수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힘든 시간들을 누구나 경험하는 거고 이러한 경쟁에서 얼마나 잘 이겨내느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잘 이겨내려면 아무래도 긍정적 생각과 밝은 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죠. 그러나 합격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 만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운도 따라오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남성 합격자분과 연결해서 여러 가지 저와 즐거운 대화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유수가 직접 답변합니다. 시간입니다. 자, 오랜만에 게리직 관련된 뭐 카페나 커뮤니티들을 쭉 한번 둘러봤는데 역시나 이제 시험 공고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글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특별한 정보나 제가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따로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항상 똑같은 말씀이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뭔가 소식이 있겠죠. 저도 최대한 노력해서 빠르게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정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배뚱쌤, 우리 배준환 선생님,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배뚱쌤이라고 부르기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한국사 라이브 특강. 여러분들이 굉장히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500분 넘는 분들이 접속을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앞으로 컴퓨터 일반 하지 말고, 한국사 라이브 특강만 진행을 해야 될까 봐요. 아주 이게 샘나던데. 그리고 호응을 아주 잘해 주시더군요. 이게 도대체 뿅뿅뿅은 뭐예요 도대체? 나도 그런 거 좀 써야 되겠다. 뿅뿅뿅. 뭐 뿅뿅뿅이었나요? 뭐 쭈르륵 올라가고.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면서, 좀 스피드하게 진행하니까 좀 좋더라.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컴퓨터 일반도 조금 느슨하지 않게 스피드하게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걸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배준환 선생님 좋은 시간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 뭐 오프라인이나 또는 이제 또 다른 생중계 특강으로 배준환 선생님도 또 만나뵐 수 있도록 또 저희도 준비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저와 함께 또 컴퓨터 일반 공부하시는 유상통 라이브 특강이 진행될 거고요. 배준환 선생님이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낮 시간보다는 저녁 8시부터 진행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좀 댓글로 좀 여러분들 의견을 좀 남겨주세요. 저는 2시부터 이제 라이브 특강을 시작했는데, 물론 이거는, 2시부터 하는 게 더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개개인에 따라서 저녁에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실 거예요. 자, 그러나 좀 저희가 무조건 어떻게 한다는 아니고, 그래도 좀 참고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한번 좀 댓글을 좀 남겨봐 주세요. 아무래도, 라이브 특강은 녹화된 걸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호응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대화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보시는 게 라이브 특강의 어떠한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녹화된 방송은 얼마든지 보시기에 저희가 올려드리지만 여러분들 좀 더 라이브 특강에 참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저녁 시간에 라이브 특강을 진행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오후 2시에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 좀 의견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를 해서 기존 시간으로 계속 가든지
변경을 하든지 고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 시간으로 간다고 그래도 또 불만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시간을 옮기면 또 불만이신 분들도 또 막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양해 좀 해주십사. 저희가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체적인 의견을 보고 저희가 좀 결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결정을 좀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이렇게 언제쯤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조금 라이브 특강을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 좀 루즈하지 않게 좀 이렇게 좀 뭔가 지금 막 여러분들과 대화도 막 하면서 배통쌤 너무 잘해서 제가 주눅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열심히 또 준비해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유파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쭉 진행하면서 우리 합격자분의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요. 죽을 만큼 열심히 했다. 죽을 만큼 열심히 했다. 물론 합격했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합격하신 한 분 한 분 누구나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안 하신 분들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그러나 모든 걸 걸고 정말 모든 걸 걸고 한번 열심히 마지막까지 달려보시길 바라고요.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공고 소식도 안 들려오고 이제는 좀 막 지치기도 하고 조금 뭔가 좀 기분 전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조만간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도록 뭔가 좀 준비를 할 생각이니까 또 이렇다고 또 이게 말씀드리면 또 언제 오프라인 강의 하나요? 막 질문 막 계속 전화 주시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저희가 상담을 너무 잘해드리니까 이 딴 사이트들 막 상담 다 없애버렸잖아요. 뭐 카톡 상담 이런 거밖에 없고 전화 상담 다 없앴는데 그래서 저희는 상담 잘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또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뭐 하나 말씀드리면 또 전화 너무 많이 오고. 그러나 하여튼 조만간 날 따뜻해지고 여러분들 좀 뭔가 좀 이제 좀 환기를 좀 시키는 차원에서 오프라인 특강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좀 더 가까이 만나 뵐 수 있도록 많은 다양한 준비를 좀 해볼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자, 항상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너무 공고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점수 지금 안 나오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마음 놓고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평정심 유지하시면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날씨 좋고 이제 곧 이제 또 벚꽃놀이가 시작되잖아요. 우리 그 버스커 장하준 씨인가요? 예, 엄청난 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잠깐 머리 식힐 겸 꽃구경도 잠깐 다녀오시고요.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속 그것만 보다 힘들면 잠깐 다른 데 눈 돌렸다가 다시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족들과 함께 연인과 함께 잠깐 시간 내셔서 즐거운 시간 또 보내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빨리 속 시원히 좀 공고 나고 2018년도보다 더 많이 선발하는 그런 아주 기쁜 소식을 좀 듣고 여러분들 유파발, 긴급 유파발을 빨리 찍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 유파발 여러분들 만나 뵐 때까지 나도 끝인사를 좀 재밌게 해야 되겠어. 뭐 좀 좋은 인사 방법 없어요? 뭐 화이팅! 이러니까 좀 그래.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여러분들 좀 알려주세요. 자, 다음 만나 뵐 때까지 여러분들 안녕.